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거래 과정을 단계별로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신용장 거래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쵸? 셀러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장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용장을 통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해서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나 가능한 한 빨리 은행에 선적 서류를 화다음과 함께 제시해서 서류 심사를 거치고 바로 그날 돈을 받아온다. 제품 대금을 결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 바이오 입장에서는요.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자기 주거래 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이어가 선적하고 나서 예, 그 수출 대금 내고를 하면 서류가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때 서류 받아서 그다음에 통관하고 물건 찾고 그다음에 판매나 생산에 투여하고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신용장 개설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신용장 개설 근거는 뭐냐? 이거는 매매계약서예요.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신용장은 개설이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주계약서, 그 다음에 신용장을 종속계약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매매계약을 제1의 계약,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모태로 한 제2의 계약이다. 그렇게도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서의 결제 조건에다가 Terms of Payment에 LC 이렇게 쓴 계약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용장 개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보시면 첫 번째 신용장 개설 신청서. 이 개설 신청서는 은행마다 나름대로의 자기들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근데 이제 LC로 거래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있죠? 뭐 신한은행이 됐든 제일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가셔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구나. 가시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상대방과 맺은 계약서 그쵸? 제목이 뭐 꼭 오파시트 아니더라도 상관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계약은 계약서는 제목이 정해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오파시트 제목이 보면 대표적인 제목이 그런 것들이 많이 쓰는 제목이 오파시트 뭐 세일즈 컨트랙 그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퍼체스 오더 아니면 뭐 프로포마 인보이스 뭐 이런 것들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설담보금, 담보금이라고 했지만, 담보를 갖다 줘도 돼요. 부동산 담보, 뭐 땅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갖다 입금해도 돼요. 돈으로. 그래서 만약에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 이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설에 따른 개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수수료. 그래서 대략 한 1억이면 한 10만 원 좀 더 되려나요? 요새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개설 수수료. 그러니까 한 0.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설한 금액의 수수료. 그 다음 두 번째, 개설을 할 때 어떻게 개설이 되느냐?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 자금통신망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자금통신망,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음,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자금통신망,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그래서 요 스위프트로 데이터만 수출지 통지은행으로 돌아간다. 그럼 실제로 신용장을 출력해가지고 종이 형태로 전달해 주는 거는 그건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통지은행이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의 구성을 보면 크게는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 자체에 관한 이 신용장은 어떤 신용장이다라는 신용장 자체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하는 방법 및 환원에 관한 사항들이 써 있고요. 근데 환원에 관한 사항은 안 써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선적에 관한 사항, 예. 선적을 언제쯤 해라. 언제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언제까지 해라.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물품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서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고 서류 있죠? 예. 신용장에 보면 신용장 이렇게 항목 제목이 있고 항목 코드가 있고 항목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 코드 46A 항목에 보면 이 항목 제목이 뭐냐면 Document Required 그렇게 나와 있어요. Document Required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할 때는 내고 서류다, 내입 서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서류들을 보면 크게는 기본 서류와 보충 서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나누는 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아 기본 서류가 기본 서류, 보충 서류 뭐 그렇게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상업송장, 그쵸? 커머셜 인보이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통관할 때 관세 부과의 기준이 돼요. 보통 대개 많은 나라에서. 그 다음에 운송 서류. 만약에 배로 운송을 했다? 그럼 비행기로 운송했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항공화물 운송장 뭐라 그러죠? A, W, B, Airway Bill이라고 얘기하죠. Airway Bill. 그 다음에 보험을 만약에 보험이 셀러가 들도록 돼 있다. 그러면 그땐 당연히 보험 서류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보험 증권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Insurance Policy. policy 그러니까 이상하네. 정책인데. 보면 서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증권은 영문으로 딱 보면은 인슈런스 팔리시 이렇게 보험증권 영문으로는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타 서류들. 그 다음에 또 보면 포장명세서 패킹리스트. 그 다음에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inspection certificate. 그 다음에 뭐 원산지 증명서. 그쵸? Country of Origin, CO. 그쵸? Country of Origin, CO. 이런 것들 보통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서류를 요구하느냐? 그건 시험장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뭐 기본 서류를 내시오. 아니면 보충 서류를 내시오. 이런 말도 안 써 있고요. 요 제목이 하나하나 써 있어요. 상세하게. 그 다음에 이 서류가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기재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 거래를 뭐라고 그랬나요? 신용장 거래를 보통은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고 했죠. 조건부 지급 확약인데 그때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용장은 추상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은행이 돈을 지급할지 말지 여부는 뭐로 증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서류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류 잘못 만들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기타 조건들은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은행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매입 수수료 아니면 또 은행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을 누가 지급할 것이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서류 제시기 이건 뭐냐면 언제까지 내고 하세요. 너무도 늦게 하면 서류가 늦게 도착하잖아요. 수입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선적 서류 제시 기일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UCP를 준수한다. 그러니까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UCP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의 기준이 되는 게 UCP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그래서 이 신용장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준거법으로 써 있어요. 준거법으로.
그래서 이 신용장은 UCP 600을 따른다. 이 신용장의 해석에 있어서는 UCP 600을 따른다 라는 말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장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준거법을 써놓지 않으면 UCP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는 예,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오늘부터는요, 어저께 공부했던 신용장 거래 과정, 거래 절차를 단계별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